안녕하세요. 소방합격 노트입니다. 오늘은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 소방기계 시설의 구조 및 원리 파트를 쭉 정리해 볼 건데요. 61번부터 80번까지 20문제 한 번에 달려보겠습니다. 실전에서 진짜 자주 나오는 숫자랑 헷갈리는 함정들 위주로 짚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같이 따라오시면 오늘 하루치 암기는 확실히 끝낼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1번. 문제 카드. 61번 문제는 물분무 헤드 분류에 관한 문제인데요. 소화설비용 헤드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서 수류를 살수판에 충돌시켜서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 헤드 형식이 뭔지 묻고 있어요. 정답은 1번 디프렉터형입니다. 디프렉터형은 이름 그대로 수류를 살수판, 그러니까 디프렉터라는 판에 충돌시켜서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헤드예요. 왜 헷갈리냐면요. 충돌형은 유수와 유수끼리 부딪히는 거고, 슬리트형은 슬리트를 통해 수막상으로 방출하는 거고, 분사형은 소구경 오리피스에서 고압으로 분사하는 거거든요.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판의 충돌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디프렉터형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물분무 헤드는 충돌형, 분사형, 선해류형, 디프렉터형, 슬리트형 이렇게 5가지로 나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건 이렇게 외워보세요. 살수판에 물이 쾅 부딪혀서 디프렉터가 디스코 타듯이 춤추면서 흩어진다. 이렇게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키워드 카드.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1위는 살수판 충돌이에요. 물줄기가 판에 부딪혀 튕기는 원리인데요. 물풍선을 벽에 던지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위는 디프렉터형 자체예요. 판에 부딪힌다는 뜻의 헤드 이름이고 물총을 방패에 쏘면 물이 퍼지는 원리랑 비슷해요. 3위는 미세한 물방울이에요. 화재를 식히고 산소를 차단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데 안개처럼 고운 물방울일수록 불을 더 잘 잡습니다. 이렇게 풀어볼게요. 먼저 문제의 살수판의 충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디프렉터형의 정의랑 일치하는지 대조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보기들이랑 헷갈리지 않는지 체크하면서 답을 도출하시면 됩니다. 62번. 문제 카드 62번은 제연설비 배출기랑 배출풍도에 관한 문제예요. 이 중에서 틀린 설명 하나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3번이에요. 배출기 흡입측 풍도 안의 풍속을 초속 15m 퍼초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실제로는 15m 퍼초 이하로 해야 하거든요. 배출기 흡입측은 진공압이 걸리기 때문에 풍속 제한이 더 엄격해서 15m 퍼초 이하고요. 배출측은 20m 퍼초 이하로 좀 더 여유가 있어요. 나머지 보기들, 그러니까 캔버스 내열성이나 전동기랑 배풍기 분리 설치 같은 내용은 다 맞는 설명이에요. 흡입측이 15, 배출측이 20이라는 숫자 순서로 기억하시면 편하고요. 문제에서 이상이라고 써 있으면 일단 의심해 보셔야 해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숨 들이쉴 때는 흡입, 살살 15, 내뱉을 때는 배출, 좀 세게 20. 이렇게 리듬감 있게 외우면 딱 걸립니다. 키워드 카드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1위는 흡입측 풍속 15m 퍼초 이하예요. 진공청소기 흡입구처럼 너무 세게 빨아들이면 덕트가 찌그러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2위는 배출측 풍속 20m 퍼초 이하고요. 내보낼 때는 좀 더 세게 해도 되는 게 숨을 내쉴 때가 들이쉴 때보다 편한 것과 비슷해요. 3위는 이상과 이하 함정이에요. 문제에서 이 두 단어를 슬쩍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정말 자주 나와요. 이렇게 풀어볼게요. 먼저 문제가 흡입측 얘기인지 배출측 얘기인지부터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 흡입은 15, 배출은 20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상이라고 적혀 있으면 오답 후보로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63번. 문제 카드 63번은 5개 소화전 수원 계산 문제예요. 어느 소방 대상물에 5개 소화전이 6개 설치되어 있을 때 필요한 최소 수원의 수량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14세제곱미터예요. 5개 소화전 수원은 소화전 개수를 최대 2개까지만 인정해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6개가 있어도 2개로 계산해서 2개 곱하기 7세제곱미터 이렇게 계산하면 14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21세제곱미터는 3개로 잘못 계산한 값이고요. 35세제곱미터는 5개로 잘못 계산한 값이에요. 소화전이 몇 개가 있든 계산은 딱 2개까지만 한다는 거.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옥내 소화전은 최대 2개 곱하기 2.6세제곱미터고 5개 소화전은 최대 2개 곱하기 7세제곱미터라는 점. 이 차이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소화전이 아무리 많아도 딱 2명만 이래요. 2명 곱하기 7통이면 14통. 키워드 카드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1위는 최대 2개 룰이에요. 소화전이 아무리 많아도 계산은 딱 2개까지만 하는 건데요. 뷔페에서 접시가 아무리 많아도 딱 2개만 쓰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위는 7세제곱미터예요. 5개 소화전 1개당 필요한 물의 양인데 흡욕조 여러 개 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위는 곱하기 공식이에요. 2개 곱하기 7세제곱미터는 14세제곱미터, 그냥 곱하기 한 번이면 끝나요.
이렇게 풀어볼게요. 먼저 소화전 개수가 2개보다 많으면 무조건 2개로 고정하시고요. 그 다음 2개 곱하기 7세제곱미터 공식을 적용해서 14세제곱미터라는 답을 도출하시면 됩니다. 64번. 문제 카드 64번은 연결 살수 설비 헤드 설치 제외 장소 문제예요. 설치 제외 장소가 아닌 곳, 그러니까 반드시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곳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가연성 가스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예요. 얼핏 들으면 위험한 곳이니까 제외 대상일 것 같은데 사실은 반대예요. 가연성 가스 저장 취급 시설은 오히려 연결 살수 설비 전용 개방형 헤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고온에 녹아 설치된 장소,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 저장 취급 장소, 냉장 창고의 영하 냉장실이나 냉동 창고의 냉동실, 이 세 곳은 실제로 살수해도 소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위험해서 설치 제외 대상이 맞아요. 가스 저장 탱크 주위에는 헤드 상호간 거리를 3.7m 이하로 촘촘하게 설치해야 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외워보세요. 가스통은 제외는커녕 오히려 물벼락 우선순위 1번이에요. 나만 빼면 터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키워드 카드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1위는 가연성 가스는 필수 설치라는 점이에요. 제외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전용 개방형 헤드를 꼭 설치해야 하는 곳인데요. 위험한 곳일수록 안전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걸 떠올리시면 돼요. 2위는 설치 제외 내 총사예요. 고온의 노, 물과 격렬 반응 물품, 발전소나 변전소, 냉장, 냉동실 이렇게 4가지입니다. 3위는 헷갈린 포인트인데요. 위험한 곳은 다 제외라고 오해하면 틀려요. 위험한 곳도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풀어볼게요. 먼저 보기 중에서 설치 제외, 총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가연성 가스는 이 제외 목록에 없다는 걸 확인하시고 문제가 아닌 곳을 묻고 있으니까 가연성 가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65번은 연결 송수관 설비 배관에 관한 문제예요. 설명 중에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에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 설비로 설치한다는 내용인데요. 연결 송수관 설비 배관은 지면 높이 31m 이상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습식 설비로 설치하거든요. 지상 11층 이상이라는 조건 하나만으로도 습식 설비 대상이 되니까 이 문장은 맞는 내용이에요. 1번 보기는 얼핏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왜 틀렸냐면요. 2024년 5월 개정으로 연결 송수관 설비 주배관은 원칙적으로 전용 배관이고요. 예외적으로 겸용할 수 있는 건 100mm 이상인 옥내 소화전 설비 배관 하나뿐이에요. 물분무 소화 설비랑은 겸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1번은 틀린 문장이에요. 3번은 기준 31m를 30m로 바꿔치기 했고요. 4번은 근거 없는 규정이에요. 이 개정 왜 생겼냐면요. 2020년에 울산 아파트 화재 때 연결 송수관 설비랑 스프링클러 배관이 겸용으로 되어 있어서 화재 현장에서 스프링클러 헤드로 물이 계속 새는 바람에 소방관들이 연결 송수관 설비로 충분한 물을 못 썼던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연결 송수관 설비 배관을 다른 소화 설비랑 분리하도록 옥내 소화전 설비 배관 하나만 예외적으로 겸용 가능하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겸용은 이제 옥내 소화전만, 스프링클러, 물 분무는 저리가. 키워드 카드.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1위는 지상 11층 이상이에요. 이 층수를 넘으면 무조건 습식 설비인데 아파트 옥상 물탱크처럼 항상 물이 차 있어야 해요. 2위는 겸용은 옥내 소화전 뿐이라는 거예요. 2024년 개정으로 스프링클러나 물분무 등 소화 설비는 겸용 대상에서 빠졌고 이제는 연결 송수관 전용 배관이 원칙이에요. 3위는 지면 높이 31m 이상이고요. 층수 조건이랑은 별개로 높이 자체가 31m를 넘어도 습식 설비 대상이 돼요. 이렇게 풀어볼게요. 먼저 물분무 소화 설비랑 겸용 가능하다는 보기부터 확인하시고요. 2024년 개정 이후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만 겸용 가능하다는 걸 대조하시고 11층 이상 조건으로 습식 설비 대상인 2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66번. 문제카드 66번은 피난사다리, 그중에서도 내림식 사다리에 관한 문제예요. 돌자의 거리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10cm예요. 내림식 사다리의 돌자, 그러니까 발판과 벽면 사이의 거리는 10cm 이상 유지해야 발을 헛디디지 않거든요. 5cm는 너무 좁아서 발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요. 12cm랑 15cm는 근거 없는 함정 수치예요. 돌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지름 14에서 35mm 정도의 원형으로 만든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외워보세요. 벽이랑 너무 붙으면 발이 쿵! 그래서 딱 10cm 간격을 두고 사뿐사뿐 내려가는 거예요. 키워드 카드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1위는 10cm 간격이에요. 발판, 그러니까 돌자와 벽 사이에 손가락 몇 마디만큼의 여유를 두는 거예요. 2위는 발 헛디딤 방지고요. 간격이 없으면 내려갈 때 발이 벽에 눌려서 다칠 수 있어요.
3위는 돌자지름이에요. 발을 딛는 부분은 지름 14에서 35mm 원형으로 만들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해요. 이렇게 풀어볼게요. 먼저 내림식 사다리와 돌자라는 키워드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벽과의 10cm 간격 기준을 적용하시면 2번이 정답으로 나옵니다. 67번. 문제카드 67번은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 기준 문제예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 2개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틀렸어요. 실제로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하거든요. 2개마다 1개가 아니에요. 노즐당 소화약제 방출량이 20도씨에서 60초에 60kg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 저장용기 가까운 곳에 적색 표시 등을 설치한다는 내용, 개방 밸브를 호스릴 설치 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 이 3가지는 다 맞는 설명이에요. 호스릴 방식은 사람이 직접 끌고 다니면서 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장용기가 그 자리마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호스릴 있는 곳마다 약재통 하나씩 껌딱지처럼 2개마다 1개는 거짓말이에요. 키워드 카드,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1위는 장소마다 1개라는 원칙이에요. 호스릴을 놓는 자리마다 약재통이 하나씩 있어야 하는데 각 자리에 배치된 소화기함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2위는 60kg 펍은 방출량이에요. 노즐 하나가 1분에 뿜는 양인데 큰 물총 여러 개를 동시에 쏘는 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위는 수동 개폐예요. 사람이 직접 손으로 밸브를 열고 닫아야 한다는 거죠. 네, 이거 풀어볼게요. 먼저 2개마다 1개라는 표현이 실제 규정과 다른지 확인하시고요. 실제는 장소마다 설치라는 걸 대조하시면 2번 보기가 틀린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68번은 문제카드 68번은 포소화 설비, 팽창비에 따른 고발포랑 저발포 구분 문제예요. 정답은 4번이에요. 팽창비가 20 이하인 것을 저발포라고 한다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저발포는 팽창비 20 이하가 맞습니다. 고발포는 80에서 1000 미만까지고요. 그 안에서 1종은 80에서 250, 2종은 250에서 500, 3종은 500에서 1000 이렇게 세분화돼요. 1번, 2번, 3번 보기는 다 숫자가 살짝 바뀐 함정이에요. 120에서 1200, 1000 이상, 20에서 80 이런 식으로 진짜 기준이랑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팽창비가 클수록 포의 유동성이랑 환원 시간은 늘어나고 내열성은 떨어진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20살까지는 저자세로 낮게, 그 이상은 몸집 커진 고발포. 키워드 카드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1위는 20 이하는 저발포라는 거예요. 거품이 조금만 부풀어요. 밥솥에서 밥알이 살짝만 붙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위는 80에서 1000 미만은 고발포예요. 거품이 확 부풀어요. 튀김옷이 기름에서 확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에요. 3위는 종류별 구간이에요. 1종은 80에서 250, 2종은 250에서 500, 3종은 500에서 1000 이렇게 세분화돼 있어요. 이렇게 풀어볼게요. 먼저 문제의 숫자가 20 이하인지 80에서 1000 사이인지 구분하시고요. 저발포는 20 이하라는 공식과 대조하시면 4번이 정답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69번. 문제 카드 69번은 특수가연물 저장 창고에 설치된 물분무 소화 설비 수원 계산 문제예요.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분당 몇 리터로 20분간 방사할 수 있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10리터예요. 특수가연물 저장 창고는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0리터 퍼분으로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이 기준이거든요. 5리터는 컨베이어 벨트 기준이랑 헷갈리기 쉽고요. 20리터는 차고나 주차장 기준이랑 헷갈리기 쉬운 수치예요. 그리고 최대 산정 면적은 50제곱미터로 제한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창고가 아무리 커도 50제곱미터 넘게는 계산하지 않아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특수가연물 창고엔 1제곱미터마다 물 10리터씩 20분 동안 콸콸. 키워드 카드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2위는 10리터 펍은 퍼제곱미터예요. 바닥 1제곱미터마다 1분에 10리터씩 물뿌리개로 화단에 물 주는 느낌이에요. 2위는 20분 방사고요. 20분 동안 계속 뿌릴 수 있는 양을 저장해야 해요. 3위는 50제곱미터 상한이에요. 창고가 아무리 커도 계산은 50제곱미터까지만 합니다. 이렇게 풀어볼게요. 먼저 바닥 면적을 확인하시되 50제곱미터 상한을 적용하시고요. 그 다음 1제곱미터당 10리터 퍼분을 적용해서 20분을 곱해 총 수원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70번. 문제카드 70번은 스프링클러 설비 성능시험 배관에 관한 문제예요. 틀린 설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유량 측정 장치가 펌프 전격 토출량의 250%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틀렸습니다. 실제로는 전격 토출량의 175%까지 측정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250%는 너무 부풀려진 숫자예요.
성능 시험 배관을 펌프 토출 측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해서 직선으로 설치한다는 내용,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 밸브를 설치한다는 내용, 유량 측정 장치는 성능 시험 배관 직관부에 설치한다는 내용, 이 세 가지는 다 실제 기준이랑 일치하는 옳은 내용이에요. 성능 시험 배관 길이가 30m를 넘어가면 배관 구경을 한 단계 키워야 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175%면 충분한데 250%는 너무 과욕이에요. 그렇게까지는 안 봐도 돼요. 키워드 카드,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1위는 175% 측정 범위예요. 유량계는 필요한 양보다 훨씬 넉넉하게 잴 수 있어야 하는데 저울이 최대치보다 넉넉하게 재는 것과 비슷해요. 2위는 개폐 밸브 위치인데요. 유량 측정 장치 앞에는 개폐 밸브, 뒤에는 유량 조절 밸브가 있어요. 3위는 250% 함정이에요. 실제 기준인 175%보다 부풀려진 숫자예요. 네, 이렇게 풀어볼게요. 먼저 유량 측정 장치 관련 퍼센트 숫자를 확인하시고요. 실제 기준인 175%와 대조하시면 250%로 적힌 4번 보기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71번. 문제카드 71번은 분말 소화 설비 가압용 질소가스량 계산 문제예요. 소화약제가 25kg일 때 필요한 질소가스량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1000리터예요. 가압용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kg당 40리터 이상 필요하거든요. 25kg 곱하기 40리터 하면 1000리터가 나옵니다. 800은 32리터 per kg으로, 1200은 48리터 per kg으로, 1400은 56리터 per kg으로 잘못 계산한 값들이에요. 추감용 질소가스는 1kg당 10리터로 가압용의 4분의 1 수준이니까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분말 1kg당 질소가스 40리터, 25kg이면 40 곱하기 25는 1000리터 뚝딱. 키워드 카드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1위는 40리터 per kg이에요. 소화약제 1kg마다 필요한 질소가스량인데 정해진 비율로 딱딱 맞춰줘야 해요. 2위는 35도씨 일기압 환산이에요. 온도와 압력 조건을 정확히 맞춰서 계산해야 합니다. 3위는 곱셈 계산이에요. 25 곱하기 40은 1000, 간단한 곱셈으로 끝나요. 이렇게 해볼게요. 먼저 가압용 질소가스 기준인 40리터 per kg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소화약제량 25kg을 곱하면 1000리터라는 답이 나옵니다. 72번. 네, 문제카드 72번은 드렌처 설비에 관한 문제예요. 잘못된 내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제어 밸브를 특정 소방 대상물 층마다 바닥면으로부터 0.5m 이상, 2m 이하 위치에 설치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틀렸습니다. 실제로는 0.8m 이상, 1.5m 이하 위치에 설치해야 하거든요. 드렌처 헤드를 개구부 위측에 2.5m 이내마다 한 개 설치한다는 내용, 드렌처 헤드 방수량이 80리터 per 분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 드렌처 헤드 선단 방수 압력이 0.1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 이 세 가지는 다 맞는 기준이에요. 드렌처 설비 수원은 헤드 설치 개수 곱하기 1.6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산정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외워보세요. 제어 밸브는 딱 0.8에서 1.5m 눈높이, 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게 얌전히. 키워드 카드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1위는 0.8에서 1.5m예요. 사람 가슴에서 허리 높이 정도, 손이 쉽게 닿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위는 헤드 간격 2.5m고요. 개구부 위쪽에 일정 간격으로 촘촘히 설치해요. 3위는 방수량과 압력이에요. 80리터 per 분 이상, 0.1메가파스칼 이상이 기본 스펙이에요. 이렇게 풀어볼게요. 먼저 제어 밸브 높이 보기를 확인하시고요. 실제 기준인 0.8에서 1.5m와 대조하시면 2번 보기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73번. 문제카드 73번은 소화기구 능력단위 계산 문제예요. 건축물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고 벽이랑 반자 실내 마감이 불연재료로 된 바닥 면적 600제곱미터 노유자 시설에 필요한 소화 능력 단위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이번 3단이에요. 노유자 시설 기준 면적은 100제곱미터인데 내화구조의 불연재료 마감이면 기준 면적이 2배인 200제곱미터로 적용돼요. 600 나누기 200을 하면 3단위가 나옵니다. 만약 기준 면적을 2배로 적용하지 않으면 600 나누기 100을 해서 6단위가 나오는데 이게 함정이에요. 계산값에 소수점이 남으면 반드시 올림해서 능력 단위를 정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내화구조는 할인 쿠폰, 기준 면적이 2배로 뻥튀기 돼서 600 나누기 200은 3단위예요. 키워드 카드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1위는 기준 면적 100제곱미터예요. 노유자 시설의 기본 잣대인데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가 필요해요. 2위는 내화구조 2배 할인이에요. 불에 강한 건물은 기준 면적이 2배인 200제곱미터로 늘어나서 필요 단위가 줄어들어요.
3위는 올림 계산이에요. 나눈 값에 소수점이 남으면 무조건 올려서 계산해야 해요. 이렇게 풀어볼게요. 먼저 노유자 시설 기준 면적 100제곱미터를 확인하시고요. 내화 구조의 불연재료니까 2배인 200제곱미터를 적용하시면 600 나누기 200은 3단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74번. 문제카드 74번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고압식 저장용기 충전비 문제예요. 정답은 1번이에요. 고압식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 충전비는 1.5 이상 1.9 이하거든요. 저압식 충전비는 1.1에서 1.4로 다르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충전비는 용기 내용적을 리터로, 약제 중량을 킬로그램으로 나눠서 계산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외워보세요. 고압이라 빡빡하게 1.5에서 1.9 사이 159 하고 외워버리세요. 키워드 카드,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1위는 고압식 1.5에서 1.9예요. 압력이 높아서 빡빡하게 채우는 비율이에요. 2위는 저압식 1.1에서 1.4고요. 압력이 낮아서 좀 더 여유 있게 채워요. 3위는 충전비 공식이에요. 용기 내용적 나누기 약제 중량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풀어볼게요. 먼저 문제가 고압식인지 확인하시고요. 고압식 기준인 1.5에서 1.9와 대조하시면 1번이 정답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75번. 문제카드 75번은 구조대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서 정한 작동시험 문제예요. 구조대를 몇 도로 설치하고 활강시험을 실시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45도예요. 구조대 작동시험은 경사각 45도로 설치하고 실제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활강시험을 실시하거든요. 30도는 너무 완만해서 시험 의미가 적고요. 60도랑 90도는 실제 사용 각도보다 과도하게 가팔라요. 활강시험은 사람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실물시험이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45도 딱 중간 각도로 스르륵 45도 각도로 안전하게. 키워드 카드,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1위는 45도 경사예요. 미끄럼틀처럼 적당히 기울여서 시험하는 건데 너무 완만하지도 가파르지도 않은 각도예요. 2위는 활강시험이고요. 실제 사람이나 인체 모형이 타고 내려가서 안전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3위는 형식 승인 기준이에요. 제품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에요. 이렇게 풀어볼게요. 먼저 구조대 작동시험의 목적, 그러니까 안전한 활강 확인이라는 걸 이해하시고요. 경사각 기준인 45도를 적용하시면 2번이 정답으로 나옵니다. 76번. 문제카드 76번은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수원 문제예요. 화재 시 기준 압력과 기준 수량, 천장 높이 조건에서 몇 분간 방사할 수 있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60분이에요.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그러니까 ESFR 수원은 기준 개수 헤드에서 6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어야 하거든요. 20분, 30분, 40분은 일반 스프링클러나 다른 설비 기준이랑 헷갈리기 쉬운 숫자예요. 참고로 가압수조 방식은 20분 이상만 압력을 유지해도 되지만 수원량 자체는 60분 기준으로 저장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조기 진압은 화끈하게 오래오래 60분 풀타임 방사 1시간은 쏴야 안심되죠? 키워드 카드,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1위는 60분이에요. 다른 스프링클러보다 훨씬 오래 1시간을 뿌려야 해요. 2위는 ESFR 특성이고요. 화재를 초기에 확실히 잡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 헤드예요. 3위는 기준 압력과 수량이에요. 정해진 압력과 수량 조건을 함께 만족해야 해요. 네, 이렇게 풀어볼게요. 먼저 일반 스프링클러랑 다른 설비라는 걸 확인하시고요. 화재조기 진압형은 60분 기준이라는 걸 대조하시면 4번이 정답이라는 게 나옵니다. 77번. 문제카드 77번은 옥내 소화전 방수구 수평거리 문제예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 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몇 미터 이하가 되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25m예요. 옥내 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로 설치해야 하거든요. 20m는 근거 없는 함정이고요. 30m랑 40m는 5개 소화전 기준이나 다른 설비 기준이랑 헷갈리는 수치예요. 5개 소화전은 수평거리 40m 이하로 옥내 소화전보다 훨씬 넓게 커버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옥내는 산림마담하게 25m, 2호 옥내 소화전 거리. 키워드 카드,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1위는 25m 이하예요. 건물의 어느 구석에서도 25m 안에 소화전이 있어야 해요. 2위는 층마다 설치고요. 한 층 걸러가 아니라 매 층마다 방수구가 필요해요. 3위는 5개 소화전과 비교인데요. 5개는 40m로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해요. 이렇게 풀어볼게요. 먼저 옥내 소화전 문제라는 걸 확인하시고요. 수평거리 기준인 25m를 적용하시면 2번이 정답으로 나옵니다. 78번.
문제 카드 78번은 가연성 가스 저장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 살수 설비 송수구 문제예요. 방호 대상물로부터 얼마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20m 이상이에요. 가연성 가스 저장 취급시설의 송수구는 방호 대상물로부터 20m 이상 거리를 두거나 높이 1.5m, 폭 2.5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곳에 설치해야 하거든요. 10m랑 15m는 거리가 부족해서 폭발 위험에 노출되고요. 25m는 근거 없는 함정 수치예요. 벽으로 가릴 경우엔 높이 1.5m, 폭 2.5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벽이어야 인정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가스통 옆엔 무조건 20m 거리 두기. 가스야 저리가 20m만큼. 키워드 카드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1위는 20m 이상이에요. 가스탱크에서 최소 이 정도는 떨어져야 안전해요. 2위는 대체 규정이고요. 철근 콘크리트 벽 높이 1.5m에 폭 2.5m 이상으로 가려도 인정돼요. 3위는 폭발 위험 고려예요. 거리를 두는 이유는 폭발 시 송수구가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풀어볼게요. 먼저 가연성 가스 저장 시설이라는 특수 조건을 확인하시고요. 송수구 거리 기준인 20m를 적용하시면 3번이 정답으로 나옵니다. 79번. 문제 카드 79번은 물분무 헤드 설치 제외 대상 문제예요. 설치 제외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운전 시에 표면의 온도가 200도씨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 기준은 200도가 아니라 260도씨 이상입니다. 숫자를 바꿔놔서 틀린 문장이 됐어요. 고온의 물질 및 증류 범위가 넓어 끌어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이 세 가지는 다 실제 물분무 헤드 설치 제외 기준이랑 정확히 일치해요. 260도는 손상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기준으로 200도랑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진짜 기준은 260도, 200도는 살짝 모자란 가짜 숫자예요. 200은 가짜, 260이 진짜? 키워드 카드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1위는 260도씨예요. 실제 기준 온도인데 200도가 아니라 260도예요. 2위는 3대 제외 사유고요. 물반응 위험물질, 고온물질 끌어넘침, 260도 이상 기계장치 이렇게 세 가지예요. 3위는 함정 숫자예요. 200도처럼 살짝 낮춘 숫자로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풀어볼게요. 먼저 보기의 온도 숫자 200도를 확인하시고요. 실제 기준인 260도랑 대조하시면 1번이 틀렸으니까 아닌 것을 찾는 문제에서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80번. 문제 카드 80번은 소화용수 설비 설치 기준 문제예요. 맞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0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틀렸습니다. 실제로는 0.5m 이상, 1m 이하 위치에 설치해야 하거든요. 유수의 양이 0.8세제곱미터 퍼분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 소화수조나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 가압 송수장치를 설치한다는 내용, 흡수관 투입구는 직경이 0.6m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 이 세 가지는 다 실제 소화용수 설비 화재 안전 기준이랑 일치해요. 흡수관 투입구는 소요 수량이 80세제곱미터 미만이면 1개, 80세제곱미터 이상이면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렇게 외우세요. 채수구는 0.5m부터 시작, 0.5부터 하나까지. 채수구는 낮게. 키워드 카드, 핵심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1위는 0.5에서 1m예요. 채수구의 정확한 설치 높이인데 소방관이 허리를 굽히지 않고 쉽게 다룰 수 있는 위치예요. 2위는 0.8에서 1m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살짝 높인 가짜 숫자예요. 3위는 흡수관 투입구인데요. 별도로 지름 0.6m 이상이라는 기준이니까 채수구랑 헷갈리지 마세요. 이렇게 풀어볼게요. 먼저 채수구 높이 보기인 0.8에서 10m를 확인하시고요. 실제 기준인 0.5에서 1m와 대조하시면 1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방기계 시설의 구조 및 원리 61번부터 80번까지 20문제 다 같이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나온 문제들 중에서도 숫자 함정, 20도씨 대신 260도씨, 30m 대신 31m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꿔치기 하는 문제들이 유독 많았죠. 이런 건 결국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정리한 내용 카드로 한 번 더 넘겨보시면서 복습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파트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한 문제 합격의 한 걸음, 다음에 또 만나요.